정부가 마약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약물 유통에 연루된 가족과 지인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에서 자칭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후보가 민주당 시장 경선에 승리하면서 정치권과 금융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피령을 확대하고 소방대원 70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 중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과 국방장관은 가짜뉴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해 이른 오전부터 브리핑에 나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핵시설 파괴에 의문을 제기한 언론들을 맹비난했습니다. 비교적 우호적 관계인 폭스뉴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습 전 고농축 우라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게 분명하냐는 질문엔 화를 냈습니다. Do you have certainty that all the highly enriched uranium was inside the Fordo Mountain? Jennifer, you've been about the worst. The one who misrepresents the most intentionally. What the president says. 무책임한 언론이라며 벙커버스터를 정확히 투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한 발 더 나아가 기밀 정보 유출은 범죄라며 처벌받을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Leaking top secret classified intelligence is a crime, and people need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at crime. 또 농축 우라늄을 공습 전 옮긴 정황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re was no indication to the United States that any of that enriched uranium was moved prior to the strike. From any of the sites. Correct.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기 원했지만 작전상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휴전 후에도 이스라엘이 호전성을 숨기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 대화를 재개해 포괄적 평화 합의를 이루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연방정부가 상호 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1분기 경제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유엔 등 57개 국가에 차등화된 상호 관세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겁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상대국과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반드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부과 부품 항목을 추가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내 부품 수출 기업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의 국내 총 생산률이 마이너스 0.5로 역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로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 역성장한 것은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크게 늘린 게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소비 등 경기 심리까지 크게 위축시키면서 미국 내수 경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미 국무부가 마약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오늘 펜타닐을 비롯한 불법 약물 유통에 연루된 마약 사범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업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미국 이민법과 국적법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지만 어떤 종류의 비자가 제한 대상인지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해외 마약 유입 관련자 제재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사범 본인이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그 주변 인맥까지 제재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불법 약물의 유입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자칭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후보가 민주당 시장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정치권과 금융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33살의 맘다니 후보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임대료 동결, 무료 버스 도입, 시지경 식료품점 운영 등 강력한 복지 확대를 공약하며 예상을 뒤엎고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었다고 보도했습니다. Where 8 hours on the factory floor or behind the wheel of a cab is enough to pay the mortgage. It is enough to keep the lights on. It is enough to send your kid to school. Where rent-stabilized apartments are actually stabilized. Where buses are fast and free. Where childcare doesn't cost more than CUNY. And where public safety keeps us truly safe. And it's where the mayor will use their power to reject Donald Trump's fascism, to stop mass ICE agents from deporting our neighbors. 또한 이 소식에 뉴욕 금융가는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댄 로앱은 진짜 공산주의 여름이 왔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일부 기업들은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본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맘다니 후보의 낙선을 위해 기업인들 사이에서 2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모금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에릭 아담스 현 시장에 대한 지지 전략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맘다니 후보에 대해 지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 세금 인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뉴욕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장 본선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으며 사회주의 바람이 본선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중도 진영의 반격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당국이 대피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9일 유타주 파인밸리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현재 빠르게 확산해 약 10,000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사이스 산불로 명명된 이번 화재는 지난 8일쯤 발생한 뇌우중 낙뢰에 의해 시작됐으며 이후 강한 바람을 타고 본격적인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불 인근 지역 주민 수백 명에게는 대피령이 발령됐으며 화재로 14채의 주택을 포함한 18개의 건물이 전소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대피령은 파인밸리, 그레스밸리, 그레이스 렌치 지역에 발효 중이며 인근 핀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피 준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당국은 700여 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돼 불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주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올 여름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20센트 선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이후 이루어진 휴전 합의가 유가 안정을 이끈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불과 몇 센트 높은 수준이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0센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보통 여름철은 가족 여행과 휴가로 차량 운전이 급증하면서 휘발유 값이 오르지만 올해는 공급망에 별다른 차질이 없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AAA는 이번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7,200만 명의 미국인이 국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중 6,200만 명이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로버트 맥넬리 전 백악관 고문은 휴전이 계속 유지된다면 휘발유 가격은 지금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받아 집을 살 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를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페니메와 프레디맥 두 대형 주택금융기관에 대출 심사 시 대출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이 크고 자산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몰기지 심사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가상화폐를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도 자산으로 인정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가상화폐가 해당되는 건 아니며 미국 내 규제를 받는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만 인정됩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이번 조치가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들이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니메와 프레디맥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자산으로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홍역 확진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보건당국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올해 미 전역 36개 주에서 총 1,227건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텍사스에서만 750여 건이 발생해 가장 큰 확산세를 보였으며 뉴멕시코 81건, 캔자스 80건, 노스다코다 28건 등에서도 다수의 감염 사례가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까지 17건의 홍역 발병이 보고돼 이미 지난해 전체 확진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CDC는 최근 자료를 통해 미국 내 홍역 확진자 수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서부 지역에서 나타났던 장기적인 감염 사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도 올해 들어 현재까지 3,300건 이상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돼 북미 지역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을 이유로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위 임원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의 북미 유럽 생산 운영 최고 책임자인 오미드 아푸셔가 해고됐으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0.54% 하락한 $325 47센트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 이번 해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테슬라의 유럽 신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9% 줄어든 13,863대를 기록했으며 오는 30일 마감되는 2분기 전 세계 판매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푸셔는 지난 2017년 테슬라에 입사해 CEO 비서실에서 일하며 머스크의 측근으로 위상을 높였고 텍사스주의 오스틴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 나흘간 열리는 제52회 한인축제를 앞두고 LA시가 올해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되며 경계선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한층 더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축제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며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과 가공업체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orean festival right here in the 10th district, Normandy and Olympic. This is such a big cultural event. Over 350,000 people come here, and they come here also from Korea. So it's very exciting to see the culture, to eat the food, and to have the unity in this community. 또한 윤도현 밴드, 가수 하현우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 대표 가수들이 특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LA시를 비롯해 공공사업위원회, LA시 레크레이션 공원국, 문화예술국 등이 협력에 나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축제재단은 방문객들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착공 9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공개된 영상에는 딸 주혜가 부쩍 강조돼 등장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명사심리 해수욕장으로 잘 알려진 북한 원산 앞바다에 성대한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착공 9년 만에 대규모 숙박과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문을 연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입니다. 요트를 타고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치켜 세우면서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 개발에 본격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갈마반도 개발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여러 지역의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 관광문화지구들을 최단 기간 내에 건설하는 민간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데다 부동산 사업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수차례 북한의 해안가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준공식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혜도 참석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공개 자리에 나온 리설주 여사는 해외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행사 내내 몇 걸음 뒤에 서서 딸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주혜는 약간 세대를 대표하고 혈연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백두혈통인 거죠. 이설주는 조용히 내조하는 일종의 퍼스트레이디상.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역시 멀찍이 떨어져 오빠 부부와 조카를 보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특별 손님으로 준공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러시아 언론은 다음 달 7일 러시아 관광객들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 러시아에서 여러 물질적 지원을 받은 게 공사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보고에 나선 국정원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경제 협력은 물론 방공미사일과 전파 교란 장치, 우주 발사체 엔진과 드론 등의 기술 자문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공병과 건설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백악관의 브리핑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9%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8% 상승했는데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백악관의 브리핑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비둘기파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0.4% 오르면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2.4%, 1% 올랐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0.5%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0.4% 오른 배럴당 $65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미국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는 하반기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로 알려진 6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개인 소비지출 물가를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한때 브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이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자 그 틈을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 블루 오리진의 데이브 림플 CEO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고 곧이어 베이조스와 트럼프의 통화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임기 중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베이조스 측은 블루 오리진이 그 임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달 초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비판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 블루 오리진이 반전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베이조스는 오는 26일부터 열린 자신의 호화 결혼식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는데요. 장녀 이방카 부부가 자리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여객기 왼쪽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짧은 불꽃이 튀어나옵니다. 기내에서 직접 마주한 엔진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현지 시간 25일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이륙 20분 만에 기계 결함으로 휘항했습니다. 문제는 이륙 직후 발생한 왼쪽 엔진의 이상.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연기와 불꽃이 포착됐고 굉음까지 났습니다. 목격자들은 붐박스 같은 큰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대형 폭죽이 터지는 줄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 승객 153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엔진 문제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푸른 머리카락의 중저음의 목소리로 심슨 가족을 대표해온 마지 심슨. 최근 방영된 시즌 36 마지막 회에서 마지는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극 중에서는 마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가족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자녀들이 발견한 그녀의 유언 영상이 등장합니다. 비디오에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며 아빠를 잘 돌봐달라는 당부가 담겼고 마지는 천국에서 가족을 바라보며 내 아이들이 가까워져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비틀스의 링고스타가 등장하고 마지는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그와 키스를 나눕니다. 방영 이후 SNS에는 왜 마지를 죽였느냐는 팬들의 항의가 쏟아졌는데요. 다만 외신들은 심슨 가족이 종종 충격적인 전개 후 캐릭터를 다시 등장시킨 만큼 마지 역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예년보다 빠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미국 뉴욕과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동부 해안 도시들 역시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스페인에선 기온이 39도까지 올랐고 다음 주에는 42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보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선 폭염으로 강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키오스 섬을 비롯한 남유럽 곳곳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프랑스 중부와 남부에서도 산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도 평년보다 8, 9도 높은 이상 고온에 시달렸고 파리에선 폭염 뒤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과 폭우가 몰아쳐 여러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 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3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 신분으로 다시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들고 우리 경제의 절박한 상황부터 설명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급 등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구직 단념 청년 숫자, 소비, 투자 심리 위축 등 각종 지표들을 제시하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감세와 긴축 재정을 동시에 추진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수 진작, 투자 촉진,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며 항목별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선 축하금이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살리기를 위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소환을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런 사례는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직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체포영장 기각 사실과 소환 날짜를 언론에 알린 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소환 요청엔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방식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전 9시가 아닌 10시에 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들며 비공개 출석도 요구한 겁니다.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특검은 10시 출석 요구는 수용했지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다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결국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사실상 출석 거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겁니다. 첫 대면 조사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특검은 일단 토요일까지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린 뒤 체포영장 재청구 시점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한 국립대 교수가 수업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간첩 행위를 처단해야 한다거나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민국을 구하려 했지만 안중근이 이를 망쳤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을 가르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의 항의가 쏟아졌지만 해당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충청 지역 한 국립대 교육대학원의 강의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공산당이라고 적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간첩 행위를 따져 처단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강의 교재인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비속어가 반복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표현도 적혀 있습니다. 그냥 좌절했죠.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좀 속상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교수가 강의 중 식민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교수님은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민이라고 하십니까? 인정한 것만 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낙하들을. 학생들은 교수가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했는데 또라이 같은 안중근이 이를 다 망쳤다 이런 표현도 했었거든요. 참다 못한 학생들이 교수와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강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라며 왜 욕하고 비판하지 못하냐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앞서 다른 강연에서도 세월호 유가족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돛돔이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잡히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7월 일본 난카이 지진설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부산 인근 대안해협에서 길이가 무려 1.7m인 대형 돛돔이 잡혔습니다. 낚시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 돛돔이 평생 한 번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알려진 희귀한 어종이라는데요. 부산 해역에서 전설의 심해어라 불리는 돛돔이 잡힌 건 올해 들어서만 5번째로 매우 이례적인데 일각에서는 심해어인 돛돔이 잡힌 것과 최근 일본 도카라 열도 인근 해역에서 무려 300회 가까운 군발 지진이 발생한 것을 연관지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해어와 지진을 연관짓는 것은 속설일 뿐이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고요. 올해 7월 5일 일본에서 대규모 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만화를 통해 예고했던 만화가 다스키 료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날은 아니라며 관심이 안전대책과 대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 지난 21일 장례식장에서 특이한 주문을 받은 사연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한 손님이 육회를 주문하면서 아버님 제사상에 올려드리게 신경 좀 써주세요라고 요청사항을 적었습니다. 이에 A씨는 평소 포장 용기 대신 매장 접시에 정성스레 음식을 담아냈고 음식이 흐트러질까 봐 직접 장례식장에 배달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포장한 상자 위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조문 메시지도 적었는데요. 관련 영상을 공개한 A씨, 고인의 마지막 음식을 정갈하고 예쁘게 담아드리고 싶었고 음식은 때때로 그리움이 닿는 방식이 된다며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고인 계신 곳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최고의 조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릴 적 연 날려본 적 있으시다면 한 번쯤 연에 매달려 하늘을 나는 상상 해보셨을 텐데요. 이 상상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한 소년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소년은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날리던 연이 떠오르면서 함께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상상만 했던 연에 매달려 날기를 실제로 경험한 건데요. 아슬아슬하게 연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긴장하게 하고요. 다행히 금방 바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소년은 무사히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며 소년이 무사히 내려올 때까지 정말 긴장된 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체 추락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누리꾼은 이걸 보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다른 누리꾼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런던의 한 레스토랑 인근 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영상 속 남성은 고통스러워하며 일그러진 표정을 한 채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세계에서 가장 매운 카레를 먹고 식사 도중 갑자기 실신했다가 정신을 차린 거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레스토랑 직원들은 망고 음료를 권하면서 그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사장은 남성에게 10분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이 망고 음료를 마시면 진정된다고 그를 진정시켰고요. 해당 카레는 악명 높은 카레로 약 38,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무려 72개의 고추가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남성 외에도 많은 손님이 이 카레 때문에 눈물, 콧물을 쏙 뺐다고 하는데요. 한편 전문가는 극소수 사례이긴 하지만 극도로 매운 고추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까지 먹어야 하는 거냐, 적당히 매워야 먹을 만한 듯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